안녕하세요, 보험슬토리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정지출, 특히 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부모님이 가입해주셨던 보험을 가져오기도 하고 실손보험만 있어서 암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월 평균 소득에 대한 통계 자료를 함께 보면서 보험료는 보통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면 좋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임신과 출산, 노후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에 맞춰 각 시기마다 꼭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맞춤 플랜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졌던 보험 준비,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30대 신혼부부의 보험료는 월 소득에서 5%를 넘지 않는 선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료가 높을수록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입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험은 소득이 줄어들거나 혹은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잠시 없어지는 상황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 데이터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약 7,629만원,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635만원 정도입니다. 이 월 소득의 5%를 계산해보면 약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적정 월 보험료는 3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현재 가지고 계신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부부 합산으로 계산했을 때 30만원이 넘어가거나 또는 가입한 지 오래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보장 내용을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신혼부부 전용 플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 30만원 내외의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기본적인 보장은 빠짐없이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구성 자체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설계에는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보장은 유지할 수 있는 숨은 꿀팁 몇 가지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제안서에 있는 특약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중간중간 그 포인트를 같이 말씀해 드릴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신혼부부 전용 플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질병과 상해에 대비하는 건강보험, 두 번째는 난임과 출산을 대비하는 출산지원보험입니다. 건강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동일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특약 구성은 구분 없이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건강체 상해급수 1급 30세 기준이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먼저 암진단비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체증형 1천만원, 양성뇌중양 진단비 500만원.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5천만원 기준 1천만원이 최대입니다. 하지만 체증형 상품이라서 5년 단위로 보장 금액이 10%씩 늘어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양성뇌종양은 암진단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별도로 보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암치료비 담보입니다.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 후 소멸되지만 치료비는 연 1회 한도로 만기까지 반복 보장되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되는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클래스가 붙은 담보는 비급여만 보장하고 하이클래스가 없는 담보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보장합니다. 암주유 치료비에서 일반암에 대해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입원 시 각각 1천만원씩 보장하고요. 호르몬 약물 치료만 예외적으로 300만원 지급됩니다. 유사암도 똑같이 치료별로 각 300만원 보장합니다. 하이클래스 암주유 치료비에서는 일반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해 수술,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입원 시 각 2천만원, 항암 약물 치료 시 3천만원 보장합니다. 여기서 보험료를 줄인 첫 번째 꿀팁입니다. 암주유 치료비는 치료를 받는 병원의 등급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보장, 상급 종합병원 이상에서 보장 이렇게 나뉘는데요. 뇌심장질환은 응급실 도착 기준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이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질환입니다. 하지만 암은 수시간 이내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많이들 구성하시는 편입니다. 실제로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병원들 외에도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원자력병원도 포함됩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2대 질병 주요 치료비 2천만 원 구성했습니다. 뇌와 심장질환은 진단을 받으면 약물 복용과 관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비보다 만기까지 반복 보장되는 치료비를 중심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을 진단 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혈전용해 치료, 중환자실 입원 시 2천만 원 지급됩니다. 수술비 담보입니다.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는 수술 종류 상관없이 가장 폭넓게 보장합니다. 각각 30만 원씩 보장되고요.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와 상해 종수술비는 1종 가벼운 수술부터 5종 중대한 수술까지 수술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질병 수술비 또는 상해 수술비와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험료를 줄이는 두 번째 꿀팁입니다. 진단비와 치료비는 100세 만기, 수술비는 90세 만기로 조정했는데요. 연령대별 다빈도 상해 수술 통계를 살펴보시면 30대부터 수술을 받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다가 80대 이상이 되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수술비 담보는 효율적으로 90세 만기로 조정했고 모든 담보를 100세로 설정했을 때보다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상 진단비,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각각 20만 원씩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계획이 있으신 30대 신혼부부분들을 위한 출산 지원 보험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정부에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고자 국민행복카드, 부모급여 지원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험사에서도 난임부터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까지 전 과정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난임 치료의 경우 생각보다 치료 비용 부담이 크고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난임 시술 진료 현황 자료를 보시면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수는 약 14만 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특히 40대 난임 시술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난임 시술비도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여성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21만 원에 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난임 환자도 많고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산모 나이를 기준으로 35세 이상부터는 고위험군 임신으로 분류된다고 하니 30대 초반 신혼부부분들이라면 비교적 젊고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지원보험 제안서를 보면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최상해급수 1급 30세 여성 기준입니다. 첫 번째, 난임 특약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아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로 난임 진단 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난임의 정확한 정의는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1년 이상 이어왔음에도 임신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요. 난임의 원인은 남성 측 요인과 여성 측 요인으로 나뉩니다. 약관상 보장되는 난임은 여성 불임에 기인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정자수가 부족하거나 무정자증처럼 남성 불임에 기인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난임 치료비는 급여 난임을 진단받고 치료 시 보장합니다. 여기서 급여 난임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를 말합니다. 급여 난임으로 진단 후 인공수정 시술 시 최대 3회, 치료당 50만 원으로 총 150만 원, 체외 수정 시술 시 최대 5회, 치료당 1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이 보장됩니다. 난임 치료 과정에서 호르몬제를 통해 배란 유도를 하다 보면 난소과다 자극 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난임 치료 중 난소과다 자극 진단 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 출산 및 산후조리 특약입니다. 임신을 하는 경우 10만 원이 지급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해서 보장됩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금입니다.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출산 시 300만 원, 셋째까지 출산하시면 500만 원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이 아닌 의사의 판단으로 제왕절개를 했는데 비대성 흉터, 켈로이드 등이 남았다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입니다. 산후조리 비용까지 지원하는 보험은 업계 최초인 것 같은데요. 산후조리원 이용 시 자기부담금 만 원을 차감 후에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이 14일 기준 약 286만 원이라면 하루 약 2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자기부담금 만 원을 제외한 19만 원 중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므로 14일 이용 시 총 1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 치료를 통해 출산하신 경우에는 산후관리 지원금으로 추가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원 관련 특약입니다. 임신 및 출산 시에도 보장하는 질병 입원 일당 1만 원이고요.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 20만 원,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20만 원 보장합니다. 이 특약들은 연계 조건이나 최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넣었기 때문에 감액 또는 삭제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건강보험과 출산지원보험을 합쳐서 신혼부부 전용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21만 원에서 22만 원대가 나오고요. 신혼부부 월 평균 소득의 5%인 30만 원 내외
예외로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보험 스토리를 검색해 주시거나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1:1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